네,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노동법 백과사전을 펼쳐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이 늘면서 원치 않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종용받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기업이나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임금과 휴가, 퇴직금 등 노동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줘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알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도노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부에서 연말연시 코로나19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전민기 팀장과 이야기해봤는데, 네. 저와 전민기 팀장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네네. 올해가 좀 더 허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네네. 우리 김효신 노무사님은 어떠세요? 인기 많으신 편입니까, 주위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요. 굉장히 솔직하시네. 네. 연말연시 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네, 그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몇몇 모임이 있었는데요. 예, 예. 아예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서 가족들과 조용히 지낼 예정입니다. 네. 이번 연말연시는 그냥 가족들과 조용히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케이크도 좀 자르면서 네. 보내는 게 좋을 것 그래야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동계 연말연시 분위기 이런 건 그냥 좀 참으면 되는데, 네. 코로나19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8일부터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이 자영업자들의 매출 저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지원책 마련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현재는 예. 없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이 지난 8일 날인가 통과됐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또 같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할지는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기존에 있던 우리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수당 지불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 지원율을 지원받는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유지 조치 1개월 하고 나서 30일 이상 무급으로 실시해야 될 때 무급휴직 지원금, 기존 제도를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공수처나 징계 때문에 바쁘셔서. 네. 근데 자영업자 분들을 조금 더 돌아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역시 연말연시를 조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이런 소규모 업종에서 매출이 줄어들면 생기는 노동법적 이슈는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네. 요즘에 관련해서 상담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 주로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결국에는 폐업에 이르게 될 때 폐업에 대한 것과 다른 직원분들을 어떻게 정리 잘 마무리해야 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워낙 어려워가지고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임금이 급여가 못 나가고 있는데 그 급여 체불에 대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그렇군요. 또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해고냐 아니면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되게 근로관계 종료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상담이 많죠. 지금 관련해서도요. 네. 문자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1556번님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번에 3주 동안 닫았는데 헬스장 관장님이 7일까지 일한 돈도 안 준다는데 다음 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이런 지금 업장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하셨더라도 매출이 거의 없어졌죠. 그다음에 근데 프리랜서 분이라고 하셨는데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다 그냥 떠나서 월급에 대한 근로를 제공한 거, 그다음에 노동을 제공한 부분 7일분에 대해서는 받아야죠. 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네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받으셔야 됩니다. 예.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영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직원 감원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쉽고 빠르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네. 돈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네. 좀 이참에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때, 그러니까 근로관계 종료라고 그럴게요. 이게 종료가 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만두시는 직원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퇴직이 있고요. 이거는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직원의 의사에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사용자의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나 해고가 있겠죠. 해고. 예, 통상해고나 뭐 정례해고, 징계해고 이렇게 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직원의 의사와 회사와 의사에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요거는 당연하게 뭐 정년퇴직이라든지 계약 만료 요런 게 자동 소멸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문제되는 게 사실 권고사직에서 해고라고 오인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게 매출이 저조해서 그냥 이제 당연히 매출이 안 나와서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냥 그만두라고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조금 서로 신경이 곤두서 계시니까 이제 직원이 그만두려고 사직서 제출하고 나서 자기는 이제 사직 희망일을 저 뒤로 조금 30일 뒤로 미뤄서 했는데 예. 그거를 사직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그냥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등 요런 게 해고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고가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사직에 자유가 있긴 하지만 그 퇴직 예. 희망일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그렇군요. 합의일까지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예. 거길 기다리지 못하고 너는 회사를 떠날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그만둬라. 예. 했을 때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 일방적인 의사 표시가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해고로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뭐 회사를 좀 다녔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아나운서로 방송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날 갑자기 국장이 네. 저에게 슬라생이 마음에 안 든다 네. 하시면서 네. 방송을 안 주고 네. 갑자기 저 정수기를 청소하거나 네. 이런 걸 시켜요. 네. 이건 뭡니까? 이거 해고입니까? 권고사직입니까? 이런 경우는? 아직 이런 경우가 기업에 종종 있어요. 네. 해고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이건. 그래요? 어떤 사용자의 의사 표시가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 예. 의도는 다분하죠. 분을 우리 아나운서 분을 회사에서 내보내게 하려는 의도가 강해요. 그런데 어떤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처분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7월 16일 날 새로운 법이 하나 생겼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입니다. 예. 이걸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습니까? 의사표시가 없었으니까요. 예. 열심히 버티고 화장실 청소해야겠네. 네, 요즘에 다들 어려우니까 그냥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권고사직을 해고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권고사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먼저 이분에 대해서 직장을 조금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우리 그 해당 직원분이 동의하는 경우가 권고하고 사직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만두 주실 수 있겠어요가 아니라 항상 이제 권고사직을 권고를 할 때는 어느 회의실에 잠깐 불러서 그분의 먼저 이제껏 회사 생활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죠. 사실 그 사직에 응하려고 하는 그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 기죽이기 이런 거 위주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에는 나를 회사에서 내쫓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비롯되는 해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자존심이 상해서 거기에 그냥 사직서에 사인을 해버린다거나 동의를 하거든요. 알겠다. 그럼 내가 나가면 다 끝나지 않냐라고 하면서 권고사직에 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많죠. 이렇게 되면 결코 해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어떤 그 권고사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뭘 했던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결론은 그 권고사직에 응한 형태가 되는 이런 거거든요. 상황은 법적으로 권고사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어찌됐든 간에 그 근로자 해당자가 거기에 대한 권고에 응하는 형태를 이루었잖아요. 결과로서 그 권고사직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당장 결정 안 하셔도 된다. 응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우선 피하신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응하셔라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그 한 대기업에서 통신사인데 대규모 그 구조조정 있을 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을 좀 매장에 휴대폰을 판매하게
하거나 네네. 해고를 안 당하려면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지금 만약에 나가 주신다면 그 퇴직금을 더 많이 드리겠다. 그렇죠. 예, 이런 좀 회유 같은 걸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건 다 권고사직 거기에 응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업무 발령에 대한 그 직무 발령에 대한 인사권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희망 퇴직에 응할 경우에는 다른 부가적인 보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응하지가 않았으니까 희망 퇴직이 아니지만 그게 의하면 희망 퇴직에 권고사직에 다른만 또 희망 퇴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게 되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애청자분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가게가 어려우니까 당신은 나가야 한다고 할 때는 이게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다들 어려우니까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직원이 먼저 그만두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도 해고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뭐 서로 어려운 것도 알고 우리 나가셔야 되는 직원분들이 내가 30일 전에 먼저 얘기해줘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민법상 서로 그만두려면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회사한테 제가 뭐 지금 얘기하면 뭐 30일 뒤에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나갈 사람인데 빨리 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고 동의를 이끌어내서 하면 해고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냥 또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만둘 건데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는 그 남은 기일이 있지만은 해고에 해당되는 거죠. 네. 자, 4590번님께서는 해고와 권고사직 차이가 뭔지 궁금한데 퇴직금, 실업급여 등 어떤 부분이 좀 다르게 적용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다른 점은요, 하나입니다. 권고사직이면 우리가 동의해서 나가니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고. 해고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사에 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내가 그냥 승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긴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 거죠. 권고사직은 그날 이후로 그냥 싹 정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고면 그날 이후로 회사가 나에 대해서 줄 게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좀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스리 아빠님께서 내년 1월이 퇴직금 받는 시점입니다. 퇴직금은 챙겨줄 테니 12월 첫째 주까지 정리를 하자고 해서 퇴직이 된 상태입니다. 12월 월급은 없이 퇴직금만 받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임금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까지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1월이 퇴직금이면 12월 첫째 주까지만 근무하는 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하신 거라고 보여요. 퇴직금은 이제 받으시되 임금은 딱 우리 12월 첫째 주까지 일하신 만큼 회사가 그렇습니다. 아마 지급해 줄 겁니다. 네. 1009번님, 제가 전 직장에서 월급을 못 받은 게 있는데 기간이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기간이 너무 조금 지났습니다. 임금의 채권시효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던 임금을 못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는데요. 벌써 소멸시효가 아득하니 지났으니까 이거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0860번님, 저는 학원 통학 지입차 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3.3% 세금도 안 해주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63세인데 시국이 어려우니까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들은 이야기인데요. 퇴사하면 퇴직금, 최저임금 못 받은 금액은 받을 수 있다는데 진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학원 통합 지입 차주분이 아니시고 학원 통합 지입 차주분 사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그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죠.
지입차주 기사분이 아니라 지입차주 사장님 밑에서 일하시는 그렇습니다.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데요. 돼 있습니다. 지입차주분 기사분에 대해서는 뭐 프리랜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입차주분의 기사분에 고용된 분이시라 그러면은 나중에 퇴사하시더라도 3년 이내에 금품들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인정된다고 보이거든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문자 중에 진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면서 3년 이상은 또 못 받는데요. 사실인가요?라고 또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최저임금에 받아야 될 부분도 3년 이내. 그러니까 퇴사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년이 되는 거지만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퇴직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임금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차액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차액분 같은 경우에는 3년치밖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퇴사하시면 우리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집합금지 때문에 쉬고 계시다고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꼭 그 구제 신청하셔서 받을 건 받아야죠. 그렇죠. 휴업수당이나 이런 문제는 변론을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으실 건 받으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노무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빨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7426번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진짜 하는 겁니까? 코로나로 또 유예하는 건 아닌지 법이 정해지면 지켜야 하는데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내년도 더 이상 계도기간 유예가 없다 적용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재계에서는 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법 집행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적용시켜야죠. 이제. 자, 9880번님. 큰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근무자들 모두 12월 중순에 계약 해지 통보서에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재계약해 주는 대신에 급여 삭감을 해야 하고 주말에 써주던 알바도 안 써준다고 합니다. 지금 기본급의 휴일수당까지 해서 세금 제하기 전에 190 정도 받는데 만약 급여 삭감 시 기본급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급여 삭감하는 대신에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항상 급여의 부분은 우리가 최저시급 곱하기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주 40시간 일하신다고 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179만 5,310원이었고요. 내년 8,720원 기준으로는 182만 3천 얼마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급이라고 하시는 거는 항상 기본 근로 우리가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일하시기다 하면 이 아까 8,590원에 209시간 곱한 182만 3천 원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시간에 맞춰서 통상시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나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급여 삭감은 당연히 근로시간 계산해서 받아내면 되는 거고 이 재계약을 통해서 아마 근로조건 저하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는 근로계약 만료를 시키고 다시 재계약할 때 급여 삭감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를 제시하고 안 받아들이면 다시 재계약 안 해준다. 이걸 무기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계약직 근로자분들은 기간제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2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법적으로? 1년, 1년, 3년 되면 이분은 그냥 계약직이 아니고요. 그냥 무기계약 근로자로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961번님, 이직이 결정된 사람은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네요. 이직하기로 결정된 사람인데 권고사직이 이직이 가능한가요? 결정됐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결정되신 건지 아니면 퇴사일에 이제 자진 퇴사해서 회사랑 벌써 얘기가 끝난 건지 문제인데요. 뭐 이직이 결정되고 개인적으로 결정됐지만 회사와 잘 얘기해서 권고사직으로 뭐 회사도 어렵고 뭐 분 나가는데 잘 결정되라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회사하고의 소통의 문제니까요. 근데 이직이 결정됐다는 거는 벌써 퇴사일이 잡혔다는 얘기인데 그걸 회사가 다시 권고사직으로 해줄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애청자 분이십니다.
입사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업하고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재직 중에 알려주지도 않고 퇴사 처리 후 5인 미만 사업장에 편입을 시켰더라고요. 암암리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원을 퇴직, 편입시켰을 경우에 해당 직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규정을 따라야만 하는지요. 뭐 연차 미제공 등등. 아니면 첫 입사 당시 최초 계약서를 따를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 재직 중에 그냥 자기들이 퇴사 처리하고 다른 조그마한 그 사무실에서 그냥 회사 하나 페이퍼 컴퍼니에만 설립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답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어떻게 할 수 됩니까, 있습니다. 이거?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관계는 실질로 따지기 때문에요. 그 사업주가 한 분인 동일 사업주라고 인정된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 따를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